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2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잠잠한 휴일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어제 비가 좀 오다가 오늘은 좀 화창하게 개서 시원한, 봄을 좀 보내는 느낌이긴 한데, 날씨는 괜찮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시장만 괜찮아지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단 이번 주부터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약간 이제 분위기는 좀 정체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파국에 여러 가지 또 공격들이 강하게 또 이제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또 여타 동맹국이라고 하는 모든 대상을 중심으로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쪽과 EU부터 다른 동맹국까지 다 이렇게 공격을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국면이 다음 페이즈 2, 어디로 넘어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관망을 펼치는 가운데 그때 딱 부활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들로 이제 그나마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네. 이게 시작일까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는 그대로 돼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이슈가 더 갖다 붙여지게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실적 발표. 이게 또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를 또 끌고 갈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약간 개별적인 기업 쪽에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뜩이나 이슈도 이것저것 많을 텐데, 협상이 돼가네 마네, 또 뭘 어떻게 또 엎치고 매치고 막 이런 가운데, 그런 쪽에서 또 실적 발표 가지고 또 이슈를 또 이것저것 점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잘 쉬고 잘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또 잘 대응해야겠다라는 쪽들인데, 눈에 강조드렸지만 이번 실적 발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관세 연파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들어올 거는 4월달 이후부터, 그러면 2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방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가 시장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 또 특히 이제 가장 미국 트럼프가 핵심적으로 노리는 지지율, 이런 것들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등 뒤를 돌아가는 참모들, 요거는 어젠가 나왔던 뉴스인데, 앨런 머스크가 베센트 장관의 트윗을 끊었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좀 광폭 행보를 보입니다. 인도 가서 우리 좀 잘해봅시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계속 FSD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10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가장 인간이 만든 완벽한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FSD 털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의 정부 일을 조금 좀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 안 좋을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이게 저점이다. 단기 다 그렇잖아요. 빅베스다 이러면서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은 뭘 보여줄 것인가, 거기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행정가 머스크에서 이제 기업가 머스크로 탄생하는데, 그 시발점이 요거 아닙니다. 그 시작점이 일단 아무래도 실적 부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것저것 또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보기엔 단 한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다. 이번에 나왔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실적에 대해서 우리 관세 영향 전혀 안 받는다. 안 받을까요?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삶이 팍팍해지면 넷플릭스 보던 것도 끊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약간 공공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케이블 TV 보는 것처럼 우리 거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케이블 TV를 안 보고 이제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미국에 대한 감정들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입자 급증이 아니라 가입자가 반대로 이탈하는 현상들, 넷플릭스 없이 못 사냐 이러면서 나올 수 있겠다는 것도 잠재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세 영향이 없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변화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건 있겠네요. 만약에 또 이제 미국의 또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만약에 구독료를 받아서 챙긴다고 하게 되면 달러 약세는 또 수익성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또 영향을 다 미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쪽으로 보고요. 그래서 분석할 게 없어요. 지금 나스닥 열린 것도 없고, 그다음 유럽도 안 열렸고,
그런 쪽에서 그나마 일본 볼까요? 예, 일본 보게 되면은 일단 고생 많이 했다가 딱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지난 고점대를 살짝 넘어서 나 돌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자리들. 그러니까 즉 엔화가 여전히 강세로 가죠. 엔 강세로 가는데 그거보다는 정부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재무성 얘기하는 데이터도 그렇고 일단 하게 되면 여름쯤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를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여파 쪽에서는 전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개입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못 들어오겠죠, 지금요. 여러 가지 부담감이 많은 상황 쪽에서, 예, 정책적인 부담감을 어떻게 쓸지 미국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엔고를 막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도 시장 보게 되면, 이야, 이 중요한 저항권 때 그냥 빠득빠득 올라와서 딱 붙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관건이겠네요. 여기를 안착할지 상해종합지수는 3,300선 중심으로 안착해서 위로 턴할지 맞고 힘 빠지고 나올지 모르겠고요. 홍콩은 아직 한번 딱 들어왔더니 눌렸다가 다시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직은 예.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냐면 여 밑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 한 17,000선 이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 반대로 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낮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관심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최대 쟁점 국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과거에는 미국을 뭐 금융의 중심, 뭐, 글로벌 중심으로 많이 봤었는데, 하고 있는 것 쭉 보다 보니까, 어디, 동네 양아치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심기정이 많이 불편하고, 아예 뭐 이거 뭐야, 그러니까 미국 채권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 현상이고, 그러다가 달러도 인기가 없습니다. 달러도 약세.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조가.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반응으로 나온다. 미국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죠. 전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좀 반대로 가긴 좀 어렵겠지만 경로를 수정하거나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겠죠.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는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는 막강한 내 참모진과 주변 세력을 갖고 있다. 뭐 저는 미국에서 뭐 70개 도시인가요? 뭐 핸즈 오프 이러면서 막 미국 너는 황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반 트럼프 이슈가 벌어지는데도 뭐 그냥 꿋꿋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역풍은 예,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불편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의 핵심 미국은 다른 국가들은 그래도 막 좀 그나마 턴하려고 그래요. 게다가 또 미국은 중요한 거는 우리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부채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돈을 더 이상 바이든 행정부 때 더 많이 풀린 건 사실이에요. 많이 풀렸다가 그거를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 감축하겠다라는 쪽으로 대응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라 실타래를 상대방에 던져버려요. 실타래를 맞고 아프냐? 그러면 네가 이거 풀어라 라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또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아우러서 움직이는 세계 경제란 쪽들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는 구조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채가 많아서 관리하겠다. 돈을 안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의 스마트한 글로벌 머니들은 안 가.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트럼프 의중을 또 그냥 추측만 하고 또 유튜브 썸네일로 쓰면서 그래야 조회수가 확 늘어나겠죠. 예, 트럼프의 다음 전략은 이겁니다.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도 자꾸 이제 생각하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나오지.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성 큰 상황들. 그러면 요게 조금만 안정된다 그러면은 돈을 푸는 기조가 확실한 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크겠죠. 그게 뭐 EU나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겠고 뭐 이런 다른 미국 외 다른 국가 쪽으로는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게 지금처럼 시장이 그나마 잘 버티고 강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게다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을 풀잖아요. 네, 추경을 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래도 그나마 거의 바닥을 쳤던 내수가 꿈틀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내수는 좋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입사했었다가 퇴직하고 하는 지금까지도 내수 좋아하니까 내수 관련주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바닥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바닥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정도 요것만이라도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내수 관련된 뭐 이마트나 뭐 아니면 또 내수의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할 만한 이런 것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닥에선 터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 안쪽에서 나오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만 봐도 그런 것과 한국 증시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미국은 거의 초호황을 구가했고 그러면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온다.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이 투기 효과나 아니면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구심점을 딱 잡고 또 어느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쪽에 대한 기대감도 일말의 기대감. 저희가 한번 탄핵 끝나고 나서는 항상 그런 게 나왔었죠. 근데 뭔가 다음은 좀 어지러운 거 끝내고 태평성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태평성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첫 시점이다. 그러면은 모든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첫 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크게 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시장에서 약간 좀 기대감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아직 한국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또 한국도 슬슬 저항권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2500선 이쪽으로 다가가는데 지금 중요한 2480선, 2500선 슬슬 다가가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파해서 그냥 쓱 하고 올라가기는 전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국이 어떤 변화가 나오지 못하고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러다가 잘못하게 위로 그냥 빵 떠버리잖아요. 2500선 이상으로 미국이 반등해서 딱 떠버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최근에 올라왔던 거를 저항권 앞두고 음봉으로 왔다가 이게 눌렀다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면은 갔다가 저항대에서 미국 시장을 제대로 반응 못하고 줄줄 흔들린다. 그러면 저항은 저항이에요 지금요. 2480, 2500 또한 2500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00 한 40 이 정도쯤 이게 저항이 또 겹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무리 없다는 듯이 야 이제 기회야 쭉 하고 돌아가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나오고요. 적어도 한번 터치했다가 이런 과정들 다시 나왔다가 이런 과정들 거치고 나옵니다. 이런 중요한 저항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만하게 다 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다음으로 가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하셔서 주식 관련된 쪽들은 만약에 이제 비중이 컸다 아니면 또 이때 고생을 했는데 나 좀 덜어놓고 좀 다른 것 쪽이나 아니면 좀 강한 쪽들 한번 시장 따라서 좀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는 쪽으로 생각하셨던 비중 같은 경우는 줄이고 다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서 또 맞고 좀 저항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숏 치라 아니면 지금부터 여기 저항 다 왔으니까 하방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맞춰간다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지금 나왔던 내용들 한번 조금 정리해서 볼까요? 지금 무역 협상 관련된 얘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 가지고 믿으시겠어요? 저는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 그들은 그렇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 몇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하고는 지금 계속 시진핑은 좋은 친구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협상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고 유럽과는 100% 타결될 것이다. 주장인데 유럽 같은 경우도 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좀 난항이겠죠. 일단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협상 테이블에다가 방위비 갖고 끌어오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들만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깡패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거 들을래 말래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한국도 재무장관하고 IMF 정례회의에서 만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권한대행 총리가 또 이제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작이 된다 하는 쪽들인데 일본하고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지금 뉴스는 다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까지 집어넣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 협상단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영국은 별로 안 좋게 돌아서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후퇴다. 이러면서 영국은 약간 친중적으로 살짝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워낙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영국 경제에 중국이 차지하는 또 이제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쪽의 협상 타결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일단은 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30시간 휴전 말이 그렇죠. 30시간이면 하루 하고 6시간 휴전이 이게 휴전이니까 그냥 정비라고 봐야 되겠죠. 잠시 물 좀 마시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연장할 걸로 제안했는데 이게
뭐 또 확대 해석해서 트럼프가 뭐 힘을 썼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중재에서 손을 떼겠다. 이 미국의 경고가 아니라 미국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뭐 이걸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 자기 당선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면서요. 뻥친 거. 예, 죄송합니다. 그냥 일단 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거였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을 떼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우 머리 아픈데 왜 내가 거기다 그런 걸 해야 돼?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광물 협정 맺어서 협정을 맺었겠죠. 예, 어렵게라도 쉽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그런 것 같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일단 이게 휴전이고 뭐 정전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 또 휴전 테마 뭐 이런 것들, 또 재건 테마 이런 거 움직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있다.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냥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근데 오래 걸릴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기 때도 협상하는데 협상 시작하고 거의 1년 한 9개월, 제가 보기엔 9개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밑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SNS를 통해서 경력 공무원을 위한 새로운 공무원 규정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참 특이하네요. 그래서 최고 월급은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행동 및 업무 수행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통령의 정책 이익을 증진하는데, 요거 대통령의 정책 이익을,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내 말을 따라라. 싫어? 거부하거나 부패행위, 이건 이제 모르겠어요. 부패행위는 뭐 다 그렇다고 거부한다? 그러면 해고당할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아주 자기 정책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은 다 내 사람으로 뽑겠다, 이런 쪽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참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 얘기입니다. 중국은 고용과 무역 안정을 위해서 소비와 국내 소유 촉진할 것. 이번에 수요일 날 했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가면서 발표됐던 중국의 지표들 잘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 딱 터냈고요. 그리고 또 소매 판매 딱 터냈습니다. 이번에 미국도 소매 판매가 올라갔지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은 의외로 잘 나왔네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돈을 푸는 효과가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돈 푸는 효과를 또 그대로 또 안고 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쪽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턴의 신호가, 그러니까 저점 신호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가격적으로 어떻게 턴한다는 쪽들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인되면은 이제 중국은 모든 데이터가 그래도 성장 쪽으로 아직 많이 부진을 끝내고 성장으로 돌아서겠구나 하는 쪽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7일에서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여기서 또 추가적인 부양책 얘기 나올 것이다 하는 쪽들인데, 직접적으로 돈만 안 줬을 뿐, 그리고 또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로는 계속 부양이 들어온다.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이쪽에서도 일단 뭐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랫동안 긴축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파월 의장 얘기처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 금리 인하 했지만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거 크고, 그런데 만약에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하향 조정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경제의 위축이 나올 경우 금리 인하에서는 더 증가할 것이다. 금리는 더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기존 스탠스죠. 큰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불편한 사고를 쳤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사고란 얘기는 제가 중국을 비호하거나 뭐 중국이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 논리를, 그러니까 가장 효율을 추구하는 경제적 논리를 타격을 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일단 미국으로부터 LNG 수입을 중단하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포드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관세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상대방에서 지금 잘 이어던 무역을 관세라는 것과 또 감정이 나빠지다 보니까 수출 중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품목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봐야 되겠죠. 항만세와 관세, 요 부분,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 제조 선박에 대해서 항만세 부과해서 일단은 180일 유예부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확대하겠다. 없던 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해서 우리 재정에 좀
해주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두 가지 토끼를 노린다고 그래서 그들은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이라서 제가 중국 쪽을 전혀 비유한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이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물동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아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무역이 계속 가다가 그러니까 중국 선박들 지금 거의 80% 가까이가 중국에서 만든 선박 아니면 중국 해운사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다 수수료 난다. 못 간다. 그럼 이 배들은 나머지 배들은 그동안에 뭐 100대가 갔었으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배 뭐 한 10대 있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90대는 뭡니까? 그럼 이게 여기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서 덤핑 처리를 하겠죠. 이번에 중국의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 덤핑 처리 때문에 한국이 힘들어지는 것도 한국 유통이나 한국의 아마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테무 여기서 세일 엄청 하겠네요. 한국 쪽으로. 이런 것들 재고 소진하려고 우리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산업들이 망가지는 걸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이것들이 다 다른 쪽으로 간다. 다른 쪽의 해운 운임은 빠집니다. 해운 운임은 근데 상대적으로 해운 운임은 미국 쪽 가는 거 빼고는 다 빠지겠죠. 근데 미국은 원래 가던 게 90%가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운임이 급등하죠. 그러니까 북미 쪽 여기서 한국에서 뭐 롱비치로 가는 거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데 그렇게 급등하는 걸 가지고 운임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운임 급등한 거를 그냥 뭐 누가 더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다 가져가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구조는 관세부터 모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그러니까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 요금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가게 입장 쪽에서는 가격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다 요금을 올리는 거는 이 관세를 통해서 정부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보는 재정 수지나 이쪽을 봤을 때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은 모든 걸 부담하고 있는 이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좋은 정책일까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국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이 강해질 것. 미국이란 국가라는 허울이 강해지는 거지 내부적인 소비자나 기업들은 이게 강해지는 걸까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이렇게 해놓고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원할 걸 얻어오겠다. 이거를 정책을 시행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같아요. 그래서 뭐 항만세와 이 항만세 얘기도 그렇게 썩 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 잘하는구나. 중국 때려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100만 원 벌었었는데 그 다음에 쓰는 게 그동안에 생활비가 30만 원이었으면 이제 70만 원 나갑니다. 그래도 좋아. 우리 대통령 잘한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뭐 딱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M7이 14.8% 증가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7.2% 성장을 했는데 이 중에 M7이 14.8% 증가해서 이를 주도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M7 제외한 기업들은 5.1%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작년에는 M7 기업들이 실적을 끌고 왔습니다. 쭉 하고 끌고 왔는데 올해는 M7의 실적 성장률은 약간 떨어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493개 이쪽이죠. 이쪽들이 오히려 성장 전망이 높다. 그러니까 작년에 4.9% 성장했는데 나머지 8.3% 성장으로 바뀌네요. 그러니까 즉 나머지 M7을 제외한 쪽들이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EPS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EPS 예상치가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올해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 미국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강해지는 이런 현상들로 많이 연간 추정치가 나오는데 지금은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왜? 관세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그러면 일정을 한번 쭉 비교해 보면서 이번에 또 무슨 얘기 가지고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하려나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MF, WB 여기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부터 경제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런 쪽인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얼만큼 선방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날 당장 그 야당 전 대표가 리서치 센터장들과 면담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얘기하겠죠. 뭐 이번에 또 불발된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또
또 코스피 얼마 간다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각종 대통령 이제 취임하거나 아니면 거래소 와가지고 우리 지수 얼마 가야 된다 이딴 얘기는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알아서 변한 시장이 하는 거지 그걸 대통령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기서 뭐 STO라든가 뭐 이런 쪽들 얘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또 새로운 쪽으로 뭐 가겠다 아니면 뭐 이번에 넥스트레이드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눈에 띄는 건 STO 뭐 이런 쪽들은 예 뭐 테마로 나올지 이거 한번 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하는 총재 또 출장 가서 예, 얘기를 할 거고 거기다가 JLK가 한국 일본 의료 AI 웹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의료 쪽들 또 모멘텀이 되나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실적 발표 시작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한화엔진, LS 일렉트릭, 한화엔진 좀 체크해야 되겠죠? LS 일렉트릭도 전망치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전력기기들에 대한 운무용들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량 나오는 것들 이건 좀 체크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좀 체크해보세요. 물량들. 예, 현대 엘리베이터, 이건 상호 변경이네요. 지금까지 현대 엘리베이터였었대요. 거기다가 터가 붙는답니다. 이거 예,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예,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STX 엔진, 예, 그리고 또 한빛 레이저 이런 것도 혹시나 갖고 있는데 부담 들어오게 되면 또 출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자라고 하고 있고 도양철권 12전환대입니다. 이런 거 좀 체크해야 되겠죠. 3월 경기선행지수 발표되다 보니까 선행지수 별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운 쪽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22일 화요일 날은 테슬라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방산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것들과 그나마 기대하는 쪽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과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버라이즌 실적 발표하고 있고 게다가 테슬라 실적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를 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 것 같고 세계 의약품 총회 온코로크로스 AI가 신약 개발 사례 발표한다 뭐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그냥 움직인다 그러면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정부 추경안 제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 쭉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실적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그 반응이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대차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 저항고까지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보셔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쪽 뭐 물량 많아지는 종목들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뭐 신규 종목들이 보유에서 해제됐다.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항템 같은 경우는 막 가다가 주가가 고점에서 꺾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에서 해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3개월짜리 물량, 특히 상장 후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보존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1년짜리는 이제 회사에서 뭐 자사주부터 다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3개월, 6개월짜리에 대한 물량 걸리면 약간 흔들림 나올 수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요거 SGC 에너지 이거 실적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일날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되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앞으로에 대한 문제겠죠. 예, 그걸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경제부총리 이거 아까 권한대행 가는 것 같고 예, 그 밖에 이럴 때 실적 발표 관련된 쪽들은 삼바, LG노텍, OCI, 유니드 뭐 이런 쪽들 봐야 될 것 같고 미트박스 같은 경우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고점에서 살짝 꺾인다 그러면 그냥 나와요. 예, 나중에 다시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에서 나오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한국의 4월 소비자 동향조사 이건 또 뭐 체크는 하고 예, 또 어떤 섹터 쪽에서 특히 온라인 쪽의 섹터들이 여전히 강한지 어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시 기업의 실적 발표 쪽에서 눈길이 가는 거는 보잉. 예, 생각보다 이제 중국이 보잉과 거래 안 해 라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전망 타격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IBM, 램리서치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소부장 쪽에 두 종목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목요일날 가볼까요? 예,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예, 알파벳이 실적 발표됩니다. 근데 제가 알파벳 보면서 알파벳하고 메타는 좀 체크해야 되는 게 그거 같아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광고입니다. 광고. 예, 이거는 기업들의 바로미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테무가 삐져가지고 예, 니네 그렇게 나오면은 나 광고 안 해. 그래서 지금 온라인 그리고 좀 뭐만 클릭해도 테무 광고 엄청 나왔었잖아요. 웹페이지에 이거 지금 다 중단 안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쪽이죠. 한국 쪽은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광고 업체들 사야 되나요? 온라인 광고 업체들 좋아지나요?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구글 메타 쪽으로는 이런 광고가 꺾이고, 테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기업들도 만약에 내가 사업에 불투명해지고 좀 허리띠를 졸라매려야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졸라 열심히 이거 아니고죠. 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장 이런 기타 비용부터 줄입니다. 그 광고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 물론 AI는 나머지 가지고 쭉 얘기를 하겠지만 그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그래도 근본의 수익은 광고입니다. 그게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세계 골관절염학회 5일날 있는데 바이오솔루션 참가돼요. 강스텐 바이오텍 그거 성과 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바이오솔루션이 임상 2상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 나오는데 시장 반응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서명 이제 뭐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월드 IT쇼 이거는 한국에서 열리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BSI, ESI 한국 쪽들 그래도 돌아가는지가 중요한데, 좀 작년에 위축됐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또 관세 받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목요일은 또 중요하게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또 실적 발표가 쫙 나옵니다. 이거 다 얘기하다간 제가 거의 래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현대차 중요한 거 보셔야 될 거고, SK하이닉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만큼이 다 HD 현대그룹 쪽에 조선 쪽 총출동합니다. 잘 발표될 거고, 포스코 그룹들 또 총출동할 거고, KB금융 실적 발표한다. 삼성도 같이 발표하면서 조선 쪽들 얘기가 나올 거고, 삼성 E&A 이런 식으로 웬만한 또 이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은 다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호예수 들어오는 회사들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이것도 아스테라시스가 보호예수가 들어오네요. 요거 때문에 누른다. 그러면은 뭐 다시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주의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제약회사들 머크부터 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밖에 인텔 실적 발표하는 거 이것도 좀 눈길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좀 힘들 텐데, 아무튼 그거 일단 보고 있다. 아마 칩스법에 대해서 목숨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드디어 암호화폐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출동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유한양행, ABL바이오, 보로노이. 유한양은 참 아까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지. 근데 워낙 시총이 무거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겁다고 안 가나요? 무겁다고 해도 자신있게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바이오 쪽에서 가장 못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쉬인, 테모 가격 인상 되고요. 나머지 실적 발표들 쭉 나오는 거, 금융주 쪽이 좀 많네요. 그렇게 발표되는 것 같고, 그 밖에 리노공업이 드디어 상장됩니다. 주식 분할을 돼서. 그러니까 주가는 5분의 1로 낮아지겠죠? 그걸로 보고 보셨으면 좋겠고,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겠죠, 미국이요. 그래서 소비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도 마음 편하게 이제 다 하락해서 완전히 저점 찍었으니까 그냥 쭉 돌아가겠어 라고 보기에는 이슈나 실적이나 모든 게 다 같이 겪어집니다. 이런 걸 다 안고도 주가가 버틴다 그러면 엄청 센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래 돌아가려고 나올 수는 있겠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고 마냥 좋아하는 것보다 올라올 때마다 계좌 관리 또 이렇게 차곡차곡 하시고, 현금 부족하셨던 것들 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엔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갖고 또 대응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 비중과 그리고 또 주식 비중 잘 고민해 가시면서 이번 주도 이슈와 실적에 잘 대응하고 버텨보자. 그것만이 내 세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매일 7시 반 파워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